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정적수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. 당시에는 정죽수라는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정죽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전혀 거죠? 없었습니다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 법제 업무 편람이라는 것에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 아십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당시에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? 아니요, 그건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.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. 누군가 뭐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누군가를 더 불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 자체가 뭐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뭐 누구가 오고 뭘 기다리고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. 아,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진술하셨던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같아요. 국무위원이다 이런 정적수 개념이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갖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고 네,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. 이게 네, 딱 증인의 그 기억이시네요. 정도입니다. 네, 당시의 생각. 네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서명 이야기가 나왔을 그렇죠, 때 그때 네. 이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구나. 아니요, 나중에 이제 서명하라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 나왔을 네, 때 저는 서명하라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래서요. 네. 아, 이게 회의였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그러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회의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서명하라고 얘기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 앞에까지는 이게 뭔지 네,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. 상황 파악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네, 그렇습니다. 서명 이야기 나왔을 때 뭔가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구나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. 네, 네. 네, 다음 질문 하시죠. 네. 12항과 가나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. 아까 증인께서 일어나서 강력하게 국가 신인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. 재구해 주십시오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, 그리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재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그때 대통령이 증인과 조태열 장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들은 둥 마는 둥 했다는 겁니까?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고요. 예. 그 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보면서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했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. 근데 그게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만 했고 대통령 아마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아, 뭐 대통령이 별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말씀 정도입니다. 그때 박성재 장관이 라항입니다. 대통령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뭐 진술한 게 있습니까? 박성재 장관이.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박성재 장관 말이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거 외에 혹시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는 발언 같은 건 없었습니까? 일단은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. 13항입니다. 증인은 피고인이 그 대통령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. 증인의 이 진술은 이제 증인이 오기 이전에 피고인이 대통령을 어떻게 만류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는 네, 그렇죠. 상황에서 제가 진술하신 거죠. 네, 저는 선포 한 20분 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본 게 있냐 직접 이런 말씀. 피고인이 만류하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의미. 그 의미입니다. 그 이전에 피고인이 만류하지 않았다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알 수 없는 아닙니다. 사정이죠. 네,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. 14항입니다.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 안 하십니까? 라고 한번 말씀하시니 피고인이 증인에게 나도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.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데 그건 네, 기억나십니까? 그건 기억이 납니다. 그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서 보면 그 증인께서 총리님께 와서 왜 반대 안 하시냐?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끝내실 거냐?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부총리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려봐라. 나도 말씀드렸는데 거부하시니 부총리도 한번 말씀드려봐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부총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일어나서 총리 옆에 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들어가서 만류해 보시라.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앞부분에 피고인이 부총리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 봐라.
나도 말씀드렸는데 거부하시더라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십니까? 지금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게 대당초의 기억이었습니다. 사실 그 순서가요.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저 CCTV를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 대통령께서 나오셨고 만류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짧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. 하나는 제가 총리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총리께서 나도 반대 많이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. 그다음에 총리께서 저한테 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는 식의 얘기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CC를 보니까 아 이거 제 기억이 좀 잘못됐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CCTV를 보고 나서 아 기억이 좀 뭐 낫다 그럴까요? 아니면 기억이 바뀌었다 뭐 바꿔야 된다 생각을 들까요? 그래서 CCTV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뭐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보고 나서 제 기억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나와서 총리께 말씀하실 때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의 어떤 파편적인 기억을 있는데 그거의 순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불완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뭐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. 그러면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를 했는데 부총리께서도 한번 말씀드려봐라라고 만류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거 하고 그리고 아니죠. 그러니까 나도 많이 반대했다는 거 하고 부총리도 가서 만류해 봐라라고 얘기 두 가지가 두 개.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억은 분명히 맞는데 네, 그렇죠. 그 기억의 선호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정확치 말씀인 않았다.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기억이 아니고 이 기억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만류해 보시라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나도 여러 번 반대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어느 게 선호인지는 아까 CCTV를 보시니까 바로 그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금 네, 기억이시는 일단, 것뿐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증인이 원래 계엄에 반대할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있었다.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. 먼저 피고인이 아까 계속 주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먼저 증인한테 반대를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증인이 이제 반대하는데 피고인한테 말을 하고 들어간 건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. 네, 그 아까 재판장이 말씀드린 네. 것처럼 그 총리께서 저한테 뭐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총리께서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기억이 불완전했었는데 제가 CCTV를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냐 하면은 다시 기억이 난 게 대통령이 나오신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던 그 선우가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.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총리께서 그럼 나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는 거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?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니까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?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제가 좀 혼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. 결론은 뭔가요? 결론은 뭡니까?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뭐 그거는 네.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앞에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 이건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?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제가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말해보라라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뭐 먼저 가서 했는지 총리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갔는지 이 기억이 없었는데 CCTV를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. 네, 다음 질문 하시죠. 그럼 결국 나중도 본인께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.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일단은 기억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 지금. 공백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다음 라항 생략하고요. 그 증인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비상계엄 선포하면 우리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땅에 떨어진다. 절대 안 되는 일이다.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. 다 준비가 돼 있다.
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. 네네. 그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혹시 증인 외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이야기한 사람 없었습니까?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접견실이 아니고 집무실에서 집무실에 들어가셔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누가 같이